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 시장은 뭐랄까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갑작스러운 은행발 공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숨겨진 민낯을 드러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 대체 무엇이 월스트리트를 이렇게까지 패닉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사실 그날 시장 출발은 꽤 좋았어요. AI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활기차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10월 16일인데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3대 지수가 전부 장 초반에 올랐던 걸 다 까먹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곤두벅질 쳤으니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도대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약점에 대한 그 오래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든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하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의 그 악몽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유령이 다시 월스트리트를 찾아온 겁니다. 정말 딱 2개의 발표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포의 시작점, 그 진원지는 바로 이 두 지역은행이었습니다. 자이언스 뱅크오프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바로 이 두 곳에서 나온 소식이 시장의 불안감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거죠. 정말 나쁜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어요. 먼저 자이언스가 상업 대출이 부실해져서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처리했다고 밝혔고요. 곧바로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사기랑 연관된 대출이 있었다고 공개했죠. 시장 반응요?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이고 아주 가혹했죠. 자이언스 주가는 하루 만에 13% 넘게 폭락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10% 넘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JP 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근처에 더 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 한마디가 당시 시장의 공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아, 이게 그냥 저 두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다른 데도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전염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자, 이렇게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그럼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정답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위험자산을 내던지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 이 돈의 흐름이 시장 곳곳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2.6%나 폭등했거든요. 이건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는데,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아까 그 두 은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계 전체로 번져나갔죠. 여러 지역은행 주가를 묶어놓은 KBW 지역은행 지수가 6.3%나 급락했다는 건, 이건 그냥 이제 지역은행 섹터는 위험하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파랗게 지르는 동안 반대편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안전하게 지킬 곳을 찾아서 금으로 몰려든 거죠. 결국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시장도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채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사람들이 국채를 사려고 몰려들어서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한 거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로 대피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근데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은행 몇 군데가 문제였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은행 문제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그 총에는 이미 다른 걱정거리라는 총알들이 잔뜩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시장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번 일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지역은행 신용 리스크 같죠.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시장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거 경기 둔화 신호 아니야?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거기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이런 복합적인 불안 요인들이 이미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여러모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딱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곳,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공포와 마주하게 된 연준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지금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이미 경제를 충분히 옥죄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경제에 충격이 오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세게 오기 때문에 찔끔찔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지금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엔 너무 느린 방식이라고 콕 집어서 지적한 겁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요, 다가오는 10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무려 97%로 보고 있어요. 97%면 이건 거의 확실하다에 돈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명한 건 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작은 미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경제 지진의 전조일까요? 이제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